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고상한 브런치의 고상 이병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날씨가 굉장히 오늘 쌀쌀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루 이틀 정도 됐죠. 근데 뭐 이번 추위 물러가면은 이제 완연하게 봄이 돌아올 것 같은데 자칫 이렇게 추위에 지금 뭐 우한폐렴 때문에 굉장히 우리 몸도 마음도 다 얼어붙었죠. 그나마 한 시간 여러분과 재밌게 보내보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도 재밌는 얘기 뭐부터 시작하냐면 시발 아저씨에 대해서 어저께 7시 방송하고 아침에 인싸뉴스에서 굉장히 어, 시청자분들이 재밌어 해주셨는데 그 유래에 대해서 지금 강 소장님이나 뭐 김 대표님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설명이 충분치 않았던 것 같아서 그 유래를 좀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게 박원순이 정치 무대에 데뷔하고 나서 그 2011년도에 그 서울시장에 당선이 됐죠. 그러면서 그 특유의 그 착한 사람 코스프레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 맨날 토론회를 나와도 토론 주제와 상관없이 그 자기 이미지 메이킹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름다운 재단 참여연대 맨날 이 소리밖에 안 하는 거예요. 저한테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맨날 이 말만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보기 싫다. 막 그 신발이나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신발 뒤축 찢은 거, 뭐 수염 기르고 나왔던 그 첫 모습 이런 걸 보니까 너무 착한 사람 코스프레를 하는데 저 사람 의외로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생기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 사람 사진에다가 시바를 한번 붙여보자. 인터넷에서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 특히 이제 일베에서 그거를 많이 주도를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 사진만 딱 봐도 네모 안에 무슨 말이 들어갈지 금방 연상이 되죠. 네, 진짜 잘 어울립니다. 저 욕설이 이거 보시면요, 이런 거 이거는 기사라서 합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가끔 저희도 이제 이런 사진을 웃기는 사진을 쓰다 보면 합성인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2월 26일 이제 뉴스 기사예요. 뉴스핌이라는 곳의 뉴스 기사인데 회의 입장하며 체온 확인하는 박원순. 근데 이 지금 오른쪽에 있는 영상 기기가 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흔히 하는 열화상 카메라 같지는 않은 것 같고 맞나? 아무튼 근데 박원순 대머리인 게 여기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이거 글쎄요, 뭐 100% 이게 합성이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저게 이제 뉴스핌이라는 곳에서의 기사를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근데 대머리가 그대로 드러난 거죠. 저 사람이 머리를 심었느냐 아니면은 가발이냐 얘기가 많았었는데 요즘에 가발이라고 고백을 했죠. 그리고 요즘 같은 때에는 지금 이런 짤이 쏟아집니다. 보시면은 구로 콜센터 신천지 음성 판정이라면서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잠깐 들어가 있으라고. 시발려나. 오늘 뭐 그런 거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그 콜센터에 신천지가 없다고 박원순 사진 밑에 없으면 만들려고 없으면 만들라고 시발려나. 자, 그리고 자 오늘 그럼 첫 소식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호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종합 진심으로 사과. 정의당 비례 1번 류호정 대리게임 논란. 자, 저 오른쪽에 얼굴 이렇게 빼꼼히 드러나 있는 여성이죠. 27살, 만 27살인 것 같습니다. 92년생이라고 하던데, 비례 1번이면은 완전히 이제 국회의원직이 보장된 거나 다름없는 인물이죠. 근데 이 사람이 과거에 자기가 아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뭐 이 인터넷에 떠 있는 글마다 좀 다른데 남자친구라고 소개되는 것도 있습니다. 만나던 사람이란 표현으로 나오는 데도 있는데 아는 사람에게 자기 계정에 게임을 시켜서 그걸로 랭킹 따위를 이렇게 올렸다. 그런 의혹이 지금 과거에 그랬던 사실이 지금
다시 화제가 되면서 그게 문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 정의당이 4.15 총선의 비례대표 1번으로 공천한 류호정 예비후보가 과거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를 지인들에게 대신하는 방법인 일명 대리게임을 통해 게임 등급을 올렸다는 논란이 10일 제기됐다. 류 후보자는 즉각 사과했으나 공정하지 못한 수단을 통해 이익을 챙겼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프로게이머 출신 황희두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은 류호정 예비후보의 대리게임 논란에 대해 상상을 초월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자, 그러니까 남한테 게임을 시켜가지고 그걸로 랭킹을 올리고 그렇게 됨으로써 이어지는 이제 부수적인 이득들을 챙겼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부정한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온 것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게임 잘한다라고 해가지고 뽑혔는데 그나마 게임도 대리 게임을 했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전문을 올렸습니다. 사과문을 올렸는데 그 전문을 가져왔습니다. 자, 2014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의 유저였던 저는 조심성 없이 주변 지인들에게 제 계정을 공유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어 사과문을 올리고 동아리 회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렇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계정으로 게임을 하게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동아리 회장직에 물러난 사실이 있었고 그게 지금 다시 화제가 되면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도 근데 젊은 친구가 표현을 그렇게 씁니다. 조심성 없이 주변 지인들에게 제 계정을 공유해 이런 말을 썼죠. 그러니까 마치 실수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희한하게 남이 자기의 계정으로 게임을 하게 됨으로써 본인은 이득만 얻었네요. 그렇죠? 조심성이 없이 그랬다. 그래서 다시 계속 보시면은 특히나 여성 유저의 능력을 불신하는 게임계의 편견을 키운 일이니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준 셈입니다. 저게 그렇습니다. 보통 게임은 이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못한다. 이런 편견이 있다. 본인이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여자로서 이렇게 랭킹이 너무 높으면 그게 화제가 돼가지고 유명해져서 지금 국회의원 자리까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네, 국회의원직을 목전에 두고 있잖아요. 게임 못했으면 저렇게 됐을까요? 글쎄요. 다시 보면은 금전 거래는 없었습니다.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대회에서의 반칙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걸 해가지고 뭐 금전적으로 이득을 본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나쁜 고의가 없었음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대학교를 그렇잖아요. 대학교를 부정하게 들어갑니다. 서울대 법대를 부정하게 대학교를 들어갔어요. 그 과정에서는 금전적으로 얻는 이익이 없죠. 그런데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나면은 금전적인 이득이 있죠. 저렇게 해가지고 여자가 저 게임을 굉장히 잘하네 화제가 됩니다. 그러면은 뭐 그 트위치 TV나 이런 곳에서 화제가 되고 그걸로 부수적인 이득을 얻지 않습니까? 네, 굉장한 이익을 얻는 거죠. 사실은 저 사람이 그냥 뭐 게임회사 다니다가 어떻게 지금 우리 나이로 30도 안 돼가지고 국회의원 자리를 이렇게 보장받은 위치에까지 올라갔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게 불법입니다. 대리게임 금지법 시행, 불법 게임 조작, 아이템 거래 꼼짝마. 적발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작년 6월 25일부터 발효가 된 법이죠. 네, 불법행위입니다. 불법행위. 그러니까 옛날같이 뭐 내가 앉은 자리에서 게임하는데 네가 와서 해 이런 게 아니거든요. 이제 이 게임을 함으로써
생기게 되는 경제적인 이득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간단하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그 운동선수 프로 운동선수인데 기록을 남의 기록을 내 기록에다가 작성케 한 거.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범죄가 된 거죠. 지금 뭐 저게 2014년도의 일이고 2019년도에 발효된 법이기 때문에 지금 뭐 소급해서 처벌을 할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부도덕한 일을 저지른 사람이다. 특히나 요즘에 청년 하는데 그거는 그냥 생물학적 나이가 어린 게 아니라 청년 정신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무슨 뭐 이거는 정당을 막론하고 전부 다 무슨 뭐 좌우 이념 지형을 막론하고서는 전부 다 청년 이러는데 그냥 너무 젊은 사람에게 너무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어리기만 하면 우대하는 문화가 있는데 이게 정말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지금요. 청년 정신만 있으면 불의 앞에 참지 않고 개혁을 계속해야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이런 청년 정신만 있다면 나이가 60대, 70대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나이가 20대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노회한 정치인 같은 사다리 타기밖에 할 줄 모르는 그런 청년은요. 쓸모가 없는 거죠. 오히려 해악이죠. 자꾸 근데 이런 모습을 보는 게 굉장히 씁쓸합니다. 제가 어저께 그 여러분도 다 보셨는데 뭐 그거는 이제 제 개인 방송에서 나중에 하겠지만 그 청년 비례대표가 아니라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공천 이제 신청자 명단이죠. 그 여러분들 다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게 완전히요. 제가 보기에는 완전 전국 노래자랑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지금 뭐 청년 인재 영입도 마찬가지죠. 전부 전국 노래자랑이에요. 자, 다음 참가자분 나오시죠. 자, 어디에서 온 누구십니까? 뭐 이러면은 뭐 자기 막 기상천외한 삶의 이야기들 막 얘기하잖아요. 완전히 전국 노래자랑이 됐어요. 근데 전국 노래자랑 같은 경우는 삶의 이야기가 거짓일지라도 가능하지만 정치는 안 되지 않습니까? 나라의 살림을 짊어질 사람들인데. 그리고 전국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전국 노래자랑도 결국에 우승하는 사람들은 실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참가 제한은 없으나 전국 노래자랑과 마찬가지로 참가 제한은 없으나 그 결국 공천을 받게 되는 사람들은 실력으로 뽑아주기를 바랍니다. 다 저마다 얘기하는 기상천외한 사연들에만 넘어가지 말고. 네. 자,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댓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크크크크크크. 얘 우리 회사에서 일했거든. 스마일 게이트. 얘의 단점은 단지 대리를 했다는 게 아니었음. 1. 일단 게임 전문가 머시기로 뽑혔는데 대리충 출신이고 남친이 고랭크 띄워줌. 그러니까 그 게임 순위를 남자친구가 올려줬다는 얘기죠. 입사하고 보니 아무런 능력 없는 인방충 네. 스펙으로 내세우던 게임 지식도 대리충이었으니,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대신 해준 거였으니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뻥 스펙이나 다름없음. 3. 무능한 땡땡이라 해고할 수도 없고 울며 겨자 먹기로 지 하고 싶은 거 자기 개발하고 싶은 거 다 지원해줌. 근데 얘는 학교 전공 보면 알겠지만 개발도 사업 마케팅도 아무것도 못하는 패급 사회학과 꼴패미임. 4. 결국 권고사직 형태로 알아서 나가는 걸로 마무리됐는데 나가고 나서 자기가 노조 만들려다 해고됐다고 개 구라치고 다님. 뻥스펙 무능력한 인방충 백수가 갑자기 노조 운동 투사로 재포장되면서 정의당에 덥석 물어감. 비례대표 1번 받음. 레알 생각만 해도 어이가 없는 에임. 사실적시 명예훼손 당할까봐 VPN 쓴다. 이거는 IP 우회죠. 추적이 안 되도록. 근데 글쎄요. 저는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의당에 이 사람이 비례 1번을 받게 된 거에 대해서는 뭔가 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뭐 이런 식의 폭로가 계속 나올 거라는 거 강 소장님이 어제 예상을 하셨고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죠. 근데 아마 더 나올 것 같습니다.
또 도또치님 정의 없는 정의당 당명 잘 지었네. 아 감사합니다. 예스마담님 C 발 아저씨 때문에 웃겨 죽겠어요. 네 감사드립니다. 제레미팡님 아유 늘 감사드립니다. 정의당은 마이너 컬렉터입니다. 정의 빼고 다 있는 정의당. 네. 이닐리님 동의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낙연이 참 저 같으면 이렇게까지 꼭 해야 되는가 싶습니다. 이낙연 그런 짓 안 돼. 비난은 잠시 우리가 만들자는 게 아니야. 자 이거 이낙연이 비례정당 창당을 두고 한 얘기죠. 그런 짓 하면 안 된다. 근데 조금 이따 말 바꿔서 비난은 잠시뿐이다. 그런데 또 말을 바꿔서 이건 말을 바꾼 게 아니죠. 거기서 진일보에서 우리가 만들자는 거냐. 이런 식의 궤변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자 이거 얼마 전에 방송에 나와서 했던 말이죠. 비례정당 어떻게 생각하나. 비례만을 위한 위성정당을 만든다는 것은 누구든 간에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편법이죠. 민주당은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런 짓을 해서 되겠습니까? 이 도리 앞에 냉철한 저분, 그죠? 근데 저렇게 말을 해놓고 비난은 잠시다. 그리고 우리가 만들자는 거 아니다. 자,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대포정당 인수하는데 우리 명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 하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단 보시면요. 말 바꾸기 논란에 휩싸인 이 위원장은 11일에는 우리가 만들자는 게 아니지 않냐? 라고 말했다. 자, 1월 6일 SBS 방송에 출연해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스크린샷이죠. 기본적으로 꼼수다. 편법이다. 민주당은 그러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두 달 뒤에 비난은 잠시, 책임은 4년 이런 얘기를 했죠. 자, 비판이 쏟아지자 이 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가 그 앞에 더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다 빠졌다고 해명하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 했던 취지가 사고의 원점이어야 한다. 국민의 지지에 근접하게 의석이 배분돼야 한다는 철학이었는데 그것이 위협받게 됐지 않냐? 라고 말했다. 그럼 입장이 바뀐 것이냐는 질문에 지금 우리가 만들자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답했다. 이 보면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국민 지지에 근접하게 의석이 배분돼야 한다는 철학이었는데 그러니까 불리해지니까 안 하겠다는 거죠. 근데 말을 그 알파 고양이님 감사드립니다. 말을 아주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다는 게 아니다. 어저께도 그런 얘기 나왔었죠. 그 민주당이 우리는 골목 상권과 함께 하는기 때문에 그죠? 저기 미래한국당은 대기업이고 우리는 골목 상권과의 이제 연합을 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대형 마트에 가도 영세업체들이 그죠? 다 입점을 해 있다. 그럼 거기도 착한 마트 아니냐? 착한 대형 마트 아니냐? 이 사람들은 그냥 궤변으로 둘러대기가 솔직하게 인정을 하시죠. 이제 정의당 필요 없다. 응? 워낙 급해서 똥물 마셨는데 같이 뒹굴기는 싫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죠. 네. 그 아들이 그죠? 아들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코로나는 코로나 온다. 네. 의사라는 자격으로 나온 방송에서 코로나는 코로나 온다라는 개드립을 쳤다가 참 그러니까 그런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워낙
글쎄요, 저 그 이낙연 아들이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자기 아빠가 전남지사도 꽤 오래 했죠. 그죠? 잘 나가는 언론인에서 잘 나가는 정치인 이러다 보니까 뭐 사실 인생에 아쉬울 거 있겠습니까? 그런 자리 불려 나가도 뭐 그냥 대충 그냥 머리나 이렇게 멋있게 만지고 나가가지고 그죠? 그냥 이런 말 하면 웃기겠지 해가지고 한 마디씩 툭툭 던지고 웃기지도 않는 농담 던지고 들어오면은 오늘 할 일 다 했다. 그런 사고방식이 일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 이번 정부는요, 뭔가 바꾸겠다고 손을 계속 댑니다. 근데 되는 것마다 다 덧나요. 자, 사교육비 역대 최고, 문재양 정부서 3년 연속 급등. 자, 작년 학생 1인당 월 평균 32만 원. 현 정부서 총 사교육비 2조 늘어. 서울 사교육비 45만 원, 전남의 2.5배. 전문가, 입시제도 오락가락하고 자사고 외고 폐지 등 영향 끼쳐. 당연히 사교육 의존 높아질 수밖에. 자, 여기 보시면요. 이거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확실히 비교가 되겠죠. 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2008년에서 2017년도까지 보십시오. 저 가파른 상승세를 보십시오.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요. 이게 부동산 정책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값 때려잡겠다. 잡습니까? 하나도 못 잡지 않습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막 눌러대서 그래요. 눈에 보이는 데만 막 누르니까 막 터져 나오는 거죠. 사교육비 마찬가지입니다. 사교육비 이거는 문제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김영삼 정부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교육비 문제는요. 근데 그 96년도 요때를 저는 기점으로 삼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입시가 계속 변했죠. 근데 이것도 계속해서 입시 정책을 바꾸면 학부형 입장에서 학생 입장에서 불안해집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요. 불안해지기 때문에 전문가를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보에 더 나보다 더 깊은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불확실해지면 불안하니까 의지할 곳을 찾는 게 학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두면 되는 건데 계속 손대니까 계속 덧나요. 보시면은 1년 새 1조 원 이상 증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학생 수는 558만 4천 명에서 545만 3천 명으로 줄었는데 학생 수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사교육비 총액은 오히려 1조 이상 늘었다는 거죠.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도 32만 1천 원으로 역대 최고로 집계됐다. 전년도보다 3만 원 늘어 증가폭도 조사 이래 가장 컸다. 자, 여기서 32만 원이면 내 자식은 더 주는데 30만 원으로 안 되는데 보시면은 다시 보여드리지만 마지막 문장 사교육을 받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까지 전부 포함한 평균치이다. 그러니까 애 둘 키우면 대한민국 평균이 60만 원인 거죠, 한 달에. 계속해서 기사 보시고 말씀 계속 나누겠습니다. 고교 월평균 사교육비가 중학교와 초등학교보다 높았다. 특히 고교생 월평균 사교육비는 2017년 28만 5천 원, 2018년 32만 1천 원, 2019년 36만 5천 원 등으로 증가폭이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 조국 등장하죠. 수능 절대평가 전환을 추진하며 공론화로 시간을 끌다 철회하고 이때 결정한 정시 비중 하한을 지난해 조국 사태 때문에 16개 주요 정시 40%로 바꾸는 등 갈팡질팡의 혼란을 키웠다는 것이다. 사교육비가 급증하고 사교육 참여율과 참여 시간이 모두 늘어났지만 학부모들의 사교육 부담을 덜기 위해 정책적으로 노력을 계속해오고 있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다. 말은 뭐는 못하겠습니까? 자, 가운데 문단의 교총은 최근 물가 상승률이 거의 0%대에 가깝고 학생 수도 꾸준히 감소하는데 사교육비가 크게 증가한 것은 정부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고 했다.
자, 그 일관적으로 여태까지 대한민국이 90년대 후반부터 오늘날까지 일관적으로 변해온 입시 정책은 어떤 기조를 가지고 변해왔냐? 수능 비중을 감소시키고 내신 비중을 증가시킨 그 기조에서 입시 정책이 계속 변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입시 지옥이 만들어졌죠. 제가 고등학교 때 얘기를 좀 하자면 고등학교 때 저희 반 1등이 모의고사를 보면 전국 1등이었습니다. 뭐 매번 한 건 아니지만 전국 1등. 보통 전국에서 100등 안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반 2등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뭐 1등과 큰 차이가 없었어요. 굉장히 잘했습니다. 둘 다 학원을 전혀 다니지 않았습니다. 90년대 중후반까지는 그게 가능했어요. 내신이 비교적 부담이 적었습니다. 전체 입시 총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적었어요. 그리고 수능의 비중이 거의 절대적이다시피 했고 저희 선배 세대에는 본고사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있었냐면 호흡이 길어집니다. 내신은 호흡이 짧죠. 그리고 학교 시험이 아니라 표준 평가이기 때문에 표준 지식만 익히면 됐었어요. 자, 표준 평가라고 하면은 수학 능력 시험과 이른바 일제고사라 그러죠. 그죠? 표준 학력 평가요. 요거를 이제 표준 시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표준 지식만 익혀가지고 긴 호흡으로 준비를 하면 됐습니다. 그러니까 참고서 같은 것들을 통해서 공부를 하면은 대응이 되고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신으로 대학을 가기 때문에 호흡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표준 지식만 익혀서는 안 돼요. 우리 선생님이 어떤 문제를 내는지에 대해 알아야 돼요. 우리 학교 우리 선생님이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 기반 학원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빨리빨리 준비해가지고 우리 선생님의 성향에 맞게 굉장히 빨리 준비를 해야 돼요. 학원에 제 아무리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라도 동네 학원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동네 학원을 안 다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런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인강 같은 거 혼자 이른바 이제 독학이죠. 독학인데 인강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3년 프리패스를 끊으면은 50만 원이면 됩니다. 전 과목 무제한 수강. 그 유명 사이트들 있죠. 그런 데서 다 그 제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3년 끊어놓고 마음대로 듣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것만 듣고도 수능인 대응이 돼요. 근데 그걸 들어서는 학교 시험이 대응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학교마다 시험 범위를 다 다르게 하거든요. 그래서 규모의 경제가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소규모 지역 기반 학원을 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놨어요. 이 입시 정책이요. 그러다 보니까 내신 지옥 때문에 학원 지옥을 애들이 빠져나가질 못합니다. 그게 다 어디서 비롯됐느냐? 좌익들이 사교육비 잡겠다고 만들어낸 정책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지금 그렇다고 해서 뭐 국회의원들이나 뭐 정치인들이 이걸 바꿔볼까? 엄청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바꾸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잠시만요. JK님 감사드립니다. 플라즈마 보이님 쉬말 아저씨란 도발적인 썸네일에 이끌려 클릭하고 말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이게 결국 이렇게 만들어내면은 이런 입시 제도에서 소외되는 애들이 어떤 아이들인지 아십니까? 가난한 집 아이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좌익들은 지금 사교육비 잡겠다고 우리나라 좌익들이 맨날 하는 게 뭡니까? 결과의 공정 아닙니까? 결과의 공정. 그죠? 그래가지고 무슨 뭐죠? 그 지역 지균이라 그러죠. 옛날에는 이제 농어촌이라 그랬죠. 시골 사는 아이들 좋은 대학 보내주는 거. 그런 식으로 결과의 평등을 맞추는데 그런다고 해가지고 이 가난한 집 아이들이 받는 소외 이거를 해결을 해주질 못합니다. 왜냐하면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지간한 집 아이들은 보통 뭐 국영수 세 과목 다니면 한 달에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근데 가난한 집 아이들은 이걸 보내줄 수가 없어요. 있는 집 애들은요. 이게 뭐 이렇게 뭐 고급과 싸구려의 문제가 아닙니다. 있는 집 아이들이 뭐 100만 원짜리 패딩 잠바를 입을 때 아이들이 5만 원짜리 뭐 시장 잠바를 입는 이치랑은 달라요. 왜냐하면은요. 5만 원짜리 학원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없는 집 아이들은 그대로 소외돼 버립니다. 학원을 못 보내요. 부모는 얼마나 속상합니까? 자식이 공부하고 싶다고 학원 보내달라는데 그걸 못 보내줘요. 네? 학원 안 다니고 공부 안 되냐? 안 된다니까요. 어? 너는 왜 공부 못하냐? 학원 못 가서 못해요. 근데 이런 입시 정책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누가요? 서민들 위한다는, 없는 사람들 위한다는 좌파 정부들이. 네. 요하나 킴님, 현장에서 영어 강의를 하는 영어 강사입니다. 영어는 절대평가가 된 이후 아이들 실력은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고3 아이들의 현재 영어 실력이 예전 고1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싸구려 학원이라는 게 없습니다. 학원은 기본적으로 보통 한 달에 어떤 과목을 들어도 30만 원은 합니다. DJ 가오리님, 좌파는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싫어합니다. 우리만 잘 사는 나라만 생각하는 그들. 네. 좀, 좀 그렇게 사회를 마음껏 주무를 수 있다라는 믿음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요. 자, 그리고 오늘 우한 폐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생기는 우한 폐렴에 대한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하루 추가 환자 242명, 국내 확진자 7,755명으로 늘어. 자, 뭐 보시면은 서울에서 지금 52명 늘었다. 이거는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죠. 지금 구로 콜센터 집단 감염 영향이라고 하는데 지금 구로 콜센터에서만 지금 90명의 확진자가 지금 제가 뉴스를 준비하던 시간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저 숫자보다 더 는 거죠. 어저께 어제 그제 이렇게 확산세가 누그러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조심스러운 전망을 했었는데 문제앙이가 또 방방 뜨면서 설쳐됐죠. 네? 이대로 종식되면 모범 사례로 전 세계에서 인정받을 거다. 이런 헛소리 해가지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곧 있으면 종식된다. 이렇게 촐싹거리다가 대형 재앙이 터지지 않았느냐. 근데 이번에도 그 얘기 하자마자 구로 콜센터에서 확진자가 지금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게 오전 9시 12분 기사인데요. 구로 콜센터의 확진자가 최소 90명입니다. 가족과 접촉자까지 번졌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신도림역에 위치한, 신도림동에 위치한, 죄송합니다. 신도림동에 위치한 건물 이름이 코리아나였나요? 코리아였나요? 뭐 건물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제가 지금 살짝 헷갈리는데, 아무튼 이 지역의 특징이 뭐냐면 그 인근에 차이나타운이 굉장히 많다. 그 중국인 집단 거주 지역 있죠, 조선족이요. 구로 공단, 요즘에 뭐였죠? 구로 디지털 단지. 제가 그 동네를 잘 아는 게 저희 그 가족이 예전에 구로 공단에서 사업을 했었습니다. 회사가 거기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동네를 비교적 잘 압니다. 그래서 근데 옛날 지명만 익숙하고 요즘 지명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뭐 구로 디지털 단지였나요? 아무튼 그 구로 공단, 그리고 가리봉역, 그리고 대림역, 요렇게 굉장히 가깝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거의 대부분, 제가 뭐 몇십 년 만에 그 동네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가보니까 어느새 중국이 되어 있더라고요. 모든 간판이 중국어로 쓰여져 있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중국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신도림 동에 있는 저 코리아 빌딩, 네. 저기에서 대형 감염 사태가 터지고 있고, 네. 지금 확진자가 현재까지만 90명이 나왔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뭐 일단 기사 좀 더 보시고요.
서울 구로구 콜센터와 관련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계속 증가해 90명을 넘어 100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자, 밑에서 두 번째 문단 보시면요. 구로 콜센터 근무 직원은 약 700명이다. 지난 8일 확정 판정을 받은 노원구 거주 직원과 같은 층인 11층에서 근무한 직원은 모두 207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 이 중 서울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과 직원 가족은 최소 62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11일 0시 기준으로 총 62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 업데이트해드린 내용 있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서울에 52명으로 나왔는데 지금 이 뉴스가 나온 시점에는 62명이다. 이 콜센터 관련해가지고. 콜센터 관련해서만 62명이다. 그러니까 이 콜센터 사태가 지금 얼마만큼의 폭발력을 갖게 될지가 굉장히 지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11층 콜센터에서 지금 집단 감염이 나오고 있죠. 근데 밑에 7층에서 9층은 또 550명이 근무를 한답니다. 여기서도 대구 이제 신천지 감염 사태와 뭐 비슷한 규모의 감염 사태가 나오지 말란 법이 없죠. 김안나님, 구로구가 전국에서 중국인이 가장 많이 사는 동네 2위래요? 1위 아닌가요? 아, 대림동이 1위요? 네. 경산에도 많을 겁니다. 네. 경산에 당연히 많죠. 자, 근데 이 와중에 구로 콜센터 확진자 수 90명, 직원 중 2명이 신천지. 아니 이 와중에도 신천지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본인들이 여태까지 해왔던 말 때문에 여기서 신천지가 무조건 나와야 돼요. 신천지가 안 나오면 곤란한 상황입니다. 왜? 모든 이 사태의 원흉은 신천지라고 지금 못 받고 계속해서 그걸 밀어붙이고 있는데 범좌익에서 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책임이 오롯이 신천지, 지역적으로는 대구와 신천지 이렇게 책임이 있다라고 밀어붙이고 있는데 여기서 신천지가 안 나오면 곤란해지는 거죠. 특히나 대림, 구로 이렇게 인접한 신도림동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받들어 모시는 중국의 책임이 확인이 될까봐 신천지 이러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오늘 타이틀을 그거로 붙인 겁니다. 시발 아저씨의 신천지를 찾아줘. 근데 박원순 입장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죠. 직원 중 신천지 교인 2명은 음성. 네. 근데 참 우리 시발 아저씨는 포기를 모릅니다. 포기를. 보십시오. 박 시장은 조사 결과 아직은 음성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참 진짜 야, 이걸 보면서 아직은 음성이래요. 저 사람 뭐라 그러겠습니까? 만약에 저 사람들 재검사해가지고 양성 나오면 마침내 양성 이럴 거 아닙니까? 아직은 음성이란 말이 어딨어요? 하여튼 진짜 본인의 본인의 의중이 그대로 드러난 거죠. 아직은 음성이 뭡니까? 아직은 음성. 아휴. 네, 저러다가 이제 양성 나오면 마침내 양성이라고 하겠죠. 네, 양성 간절하다. 자, 그리고 이 뉴스
지금 천안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천안의 택시기사 한 분이 코로나19에 확진이 됐다. 엿새 동안 170여 명을 접촉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천안도 지금 비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예 역학조사가 최초 감염원을 찾지 못하는 단계에 들어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신천지 대구 이렇게 몰아가는데, 제가 진짜 안타까운 게 결국에는 저들이 대구몰이 신천지몰이 이렇게 해가지고 책임 내서 벗어나려는 시도가 성공하면 안 되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신도림동 이 감염 사태는 제가 봤을 때 유력한 건 그겁니다. 그 동네 자체가 워낙 오염의 위험이 많아요. 감염의 위험이요. 그 조선족 커뮤니티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게 막 다 막 4차, 5차 막 이러기 때문에 최초 이제 감염자도 모르고 전파자도 모르고 서로 간에 다 꼬여버려가지고 결국에는 어쨌거나 신천지 이런 식으로 어물쩍 넘어가려고 할 텐데, 그 꼴을 보고 있기가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러분 어제 이 기사 보셨죠? 중국 마윈이 알리바바 창업자죠? 그죠? 이 사람이 일본에 마스크를 기증을 했는데 한국산이었다. 이 사진. 마윈에게 기증받은 마스크라고 이렇게 사진 뉴스에 보도가 됐는데 저게 한국어가 써 있습니다. 한글이요. 그래서 이걸 좀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게 도대체 어떻게 저기가 있나. 지금 한국 국민들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마스크를 못 사가지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버젓이 저렇게 우리 마스크가 KF94가 일본에 구호 물품으로 들어가 있는가. 전 여기를 좀 먼저 봐야 됩니다. 자, 지금 이게 1월 말 기사인데요. 1월 30일이죠. 우리나라 첫 확진자가 1월 20일 날 나왔습니다. 첫 확진자 나오고 열흘 됐을 때요. 아직은 여유가 넘치죠. 자, 근데 여러분, 저 옆에 강경화 옆에 박능우 얼굴 반 잘려서 나왔잖아요. 근데 저 사람 얼굴도 시발 되게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아무튼 굉장히 여유 있을 때 중국에 500만 달러 긴급 지원, 마스크 300만 장, 보호복, 보호경 각 10만 개 이렇게 지원을 한다 얘기가 나왔었죠. 근데 아이고,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클릭을 잘못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간 설명이 좀 필요한 게 뭐가 있냐면, 저러고 나서 국내에서 이 비판 여론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중국에다가 무슨 마스크 300만 개를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냐. 그러니까 정부에서 뭐라고 발뺌을 했냐면, 민간이 하려는 거다. 민관 합동으로 하려는 거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300만 장이 아니라 200만 장이다. 뭐 이런 식으로 변명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우한대학교 총동문회 이 마스크 조달을 주도하던 우한대학교 총동문회 측에서 조선일보랑 인터뷰를 하고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원래 우리가 하려던 거를 정부가 끼어들어가지고 민간이 아니라 민관 합동이라고 하면 안 되겠느냐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중국 우한대 총동문회에서 알아서 하려고 했는데 정부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생색을 좀 내면 어떻냐라고 해서 좋은 일이니까 그렇게 하시라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나중에는 정부가 발뺌을 하듯이 하면서 마스크 300만 장도 터무니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자, 본인들이 들은 얘기로는 마스크를 300만 장에 맞춰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들었다. 그래서 지금 정부 대응이 화가 난다 뭐 이런 식의 취지의 인터뷰를 조선일보랑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또 이런 보도가 나왔죠. 한국에서
마스크 300만 장 미친 듯이 쓸어 담아.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제가 브런치에서 소개해드렸던 기사인데 다시 한번 조명해 볼 필요가 있죠. 샤오미 재단 18억 원, 직린자산 6억 원, 충청신그룹 6억 원. 자, 그동안 정부 여당이 민관 합동으로 중국에 보낸다고 주장해온 마스크 300만 장의 배후 쩐주는 돈 된 사람이죠. 중국 기업들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여당은 중국이 굉장히 감사해하고 있다고 했지만 정작 현지에서는 구매단이 한국에서 미친 듯이 마스크를 쓸어 담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자, 정부는 지난달 28일 민관이 협력해 마스크 200만 장, 의료용 마스크 100만 장을 중국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부 발표를 전후해 국내 마스크 값은 폭등했다. 이후 중국의 마스크를 조공했다. 마스크 값이 12배로 뛰었다는 등 비판이 거세지자 정부는 마스크는 전부 중국 유학교우 총연합회와 우한대 한국총동문회가 자발적으로 준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내 민간단체의 기부를 정부가 도와준 것이라는 의미였다. 자, 이들이 중국에 보낸 마스크는 확인된 것만 160만 장. 두 단체의 회장인 박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중국 당국은 우리 민관 합동으로 마스크 300만 장 등을 우한 현지로 보내준 것에 굉장히 감사하고 있다. 중국에서 알려진 내용은 우리 정부 여당의 주장과는 달랐다. 중국 기업 자금으로 한국에서 마스크를 쓸어 담아온 쾌거라는 것이었다. 중국 경제매체인 중국증권보는 지난 4일 해외에서 싹쓸이한 방역물자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참, 이 기사에 따르면 두 번째 문단 재밌습니다. 마스크 지원은 처음부터 중국 측에 의해 기획됐다. 우한대 동문기업가 연합회라는 중국 유력 기업가들 인맥 모임이 지난달 24일부터 한국산 방역물자를 중국으로 조달을 할 계획을 세웠다. 자, 우한대의 한국인 동문이 아니라 우한대의 중국인 동문 기업가들이요.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이 돈을 내가지고 한국에 마스크를 쓸어 담았다라는 거죠. 자, 정부는 이렇게 확보된 마스크 중 총 11만 장을 지난달 30일, 31일 우한 교민을 실으러 가는 전세기 2편에 이달 3일엔 별도 전세기를 띄워 150만 장을 추가로 우한에 보냈다. 그러나 이튿날인 4일 중국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에 대해서만 매우 감동받았다며 지원 품목을 일일이 열거했다. 한국은 다음날 언급됐다. 방역물품 지원 21개국 중 하나로 국명만 거론된 게 전부였다. 마스크 전달 과정을 잘 아는 한 인사는 중국 입장에선 자기들 돈으로 구입한 160만 장을 한국 정부가 배송 지원해 준 것뿐이라 대대적으로 감동받을 정도로 표현할 일은 아니라고 봤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중국의 우한대학교 총동문회, 중국인 총동문회에서 기업가 출신들이 한국에 마스크를 싹쓸이 해간 거지. 근데 그 과정에서 우한대 총동문회, 우리 정부에서 말한 그 민간단체는 그 과정에서 알선 역할만 한 것뿐이지, 우리 정부는 그걸 수송해준 역할만 한 것뿐이지, 돈은 쩐주는 그냥 중국인이었다. 그러니까 중국 현지에 있는 한국 총동문회가 중국인 기업가들이 마스크를 싹쓸이 하도록 도와주고 우리는 그걸 배송을 해줬다는 거죠. 우리 정부는요. 이런 사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고맙단 말도 안 하죠. 참 보고 있으면요, 이런 기사들을 볼 때만도 참 어리둥절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그 우한대에 있는 한국인 총동문회 있지 않습니까? 중국 현지 매체들은 4일 한국에서 마스크 구매 총책을 맡았던 우한대 한국 총동문회 간부 등이 중국으로 보내는 마스크 창고에서 동문회 이름과 마스크 구입 자금을 댄 기업명이 적힌 피켓을 들고 찍은 기념사진도 함께 보도했다. 이 간부는 그 직후 외국인으론 이례적으로 우한대 동문기업가 연합회 회원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네, 지금 댓글에 중국 따까리 했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인 우한대 출신의 기업가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마스크를 싹쓸이하는 과정에서 구매 총책을 거기 우한대에 있는 한국인 총동문회에서 나서서 해줬다는 거죠. 저 사람들이 정확하게 무슨 일을 했는지 진짜 저는 이 기사만 가지고는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뭐 그렇게 하고서 그렇다 그러죠. 저기 뭐죠? 아이고, 밑에서 두 번째 줄 오른쪽 보시면 이 간부는 그 직후 외국인으론 이례적으로 우한대 동문기업가연합회 회원이 됐다. 그러니까 중국인 기업가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마스크를 싹쓸이 해가는 것을 도와주고 우한 동문기업가협회 회원 자격을 얻었다. 외국인으로선 이례적으로. 자, 이렇게 보면은 그 중국이란 나라가 뭐 관시, 그죠? 관시로 돌아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인맥으로 돌아간, 철저하게 인맥으로 돌아가는 사회다. 그래서 중국인 그 주류 인맥 사회에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마스크를 싹쓸이 해가는데 도움을 준 사람이 있다면 그거야말로 매국노겠죠. 기념사진까지 찍었습니다. 저렇게. 그리고 마윈이 밝혔습니다. 알리바바 일본 전달 마스크 한국산 맞다. 한일 서로 돕는 의미랍니다. 야, 진짜 우리나라 마스크가 중국에 가서 중국 애들이 그걸 일본에 전해주고 생색을 딱 낸 거죠. 사이좋게 지내라는 의미다. 네. 야, 얼어붙은 한일 관계를 중국 알리바바가 풀어주네요. 네. 보니까 이런 사정이 있었던 게 아닌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보따리 장수들이 싹쓸이 하게끔 해서 일본에다 전달해 준 게 아닌가라는 게 합리적인 의심 아닙니까? 네, 잠시만요. 떡잎 자매님, 고상님 바쁘시겠지만 한 번쯤 조선 쪽 혜택과 한국인 비교 다뤄주세요. 한국인 청년들과 학부모 피가 거꾸로 솟을 듯. 네. 네, 다문화 과정 지금 보면은 그냥 외국인 혜택은 없는데 아마 다문화 과정에 대한 혜택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뭐 중국인 국적이다 이래 가지고서는 얻는 혜택이 없는데 내가 한국인과 결혼을 했다. 이렇게 되면은 혜택이 상당히 많아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이 나라가 감염병 사태에 신음하고 있는데 시발이라는 말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아저씨와 그 아저씨가 속한 정파의 사람들은 국민의 신음은 들리지가 않는지 중국 결국에 우리가 만든 마스크도 우리가 쓰지 못하고 외국에 나눠줘야 하는 형편까지 왔다. 라는 정리를 드리면서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더 재밌는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